네, 동지로 반갑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그래가지고 바로 인사를 사회를 보면서 받아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배우수원 지회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입조합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드릴 건데 간단히 팔뚝질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집회나 파업 현장에서 투쟁 인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간단히 소개드리면 팔뚝질을 하는 데는 뭐 크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가서 받은 교본으로 보면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뒤에 장검을 메고 있다 생각하고 검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투쟁 하면 투쟁으로 하나 합시오. 자, 투쟁!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육선전 2부장 동지 여러분께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식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부자안 문화체육부장으로부터 노동가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유동삼 노동안전실장으로부터 노동안전에 대한 교육, 자, 세 번째는 조현우 정책실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이해에 대한 교육, 자, 마지막 순서로는 김유철 지회장 동지로부터 지회장과의 대화가 있겠습니다. 오전 교육도 4시간 동안 하고 아마 점심 식사하고 많이 나른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노동조합 교육을, 신입사원 교육을 4시간을 받아내는데 선배 노동자들께서 격한 투쟁과 굉장히 힘들게 받아낸 이 4시간 교육이거든요.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따온 교육인 만큼 잘 조금 들어주시고, 일단은 뭐 저희가 기초교육으로 초중고 12년 교육을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다수로 노동자로 사는데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실제 저도 노동조합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입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나와서 알바를 하든 직업을 구하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 이런 임금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중한 시간인 만큼 동지들께서 많은 걸 조금 배워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신사원 사회를 맡게 된 문화체육부장 구자아 동지분께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예, 저는 솔직히 투쟁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하셔갖고 뒤에 투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딱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노동가 교육은 임을 위한 행진국과 그 다음 저희 배우조선 노조가를 배워볼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국과 배우조선 노조가는 저희가 항상 집회에서 각종 집회에서 항상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기들이 조금 힘드시고 음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열정을 가지셔서 오늘 노동가 교육을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동가에 앞서 나눠드린 머리띠 한번 착용을 하고 이 자리가 민주광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머리띠를 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머리띠 못 받으실 동지 계십니까? 없으면 단결 투쟁이 앞쪽을 해서 머리띠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원에는 노동운동으로 사나이 가신 열사분들의 넋을 기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을 민중의례라고 합니다. 대우조선 지혜 또한 당시 대우조선 과거에 5분의 열사분이 계십니다. 그 열사분 혹시 여기 계신 동기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시는 동기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시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분의 열사분이 있습니다. 이석규, 이상모, 박진석, 박상문, 그리고 최대립 열사, 이렇게 5분의 열사분이 계십니다. 이 열사분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시작! 사랑구명이 되고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활동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까먹었나 싶어서 골랐는데요. 여조선 노조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어떻습니까? 노동가들이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첫 집에 가서 눈물이 들썩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쨌든 그 민주노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민주노래를 좀 먼저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동지들께서 이제 뭔가를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뒤쪽으로 좀 밀었거든요. 그럼 민주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동지들을 제외하시고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우선 지혜를 지키시기 위해 살아가신 다섯 분의 열사와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신 모든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해방의 노래, 이를 위한 행진곡을 힘찬 발뚝지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움직이는 가운데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무도 안 해보셨죠? 근데 보시긴 보셨죠? 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좀 헷갈리니까. 자, 전체 조합원 총당별로 이사투쟁 승리하자 제가 이를 외치면 똑같이 전체 조합원 총당별로 이사투쟁 승리하자까지 하시고 마지막 구호는 이사투쟁 승리 투쟁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조합원 총당별로 이사투쟁 승리하자! 이사투쟁 승리 투쟁! 반갑습니다. 오후 회식 가는 겁니까? 와, 주십시오. 저는 바로 쏩니다. 지를 위해서 항상 우우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 쓰십시오. 꼭 최고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딱 이 시간 되면 다동지들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잠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이 오다 보면 1시간을 거의 대부분 엎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저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잠이 오고 재미가 없긴 합니다. 잠이 오고 재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가장 아마 교육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동지 여러분 혹시 오전에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그 강의 제목 그냥 강의 제목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첫 아침에? 예. 그 다음에요? 경진대화 그 다음은? 예? 그러니까 첫 내일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도 제일 먼저 하는 회사 과목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 그래도 우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일 길게 강의를 잡아낸 게 노동조합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는 독립과 아직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조금 다를 것 같지만 과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동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밝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의 하나의 주축돌, 하나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어제가 무슨 날인 거 아세요? 네? 예,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한 분 노동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달력에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 번도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왜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또 왜 근로자의 날이 생겼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왜 근로자의 날을 대신 노동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노동자로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노동자 어플에 들어가면 아마 동영상이 한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노동절 앞두고 우리 교수부장님이 한번 올렸을 건데 왜 이걸 찍으면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거의 3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절에 대한 역사를 한번 딱 되돌아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학습하고 반성하는 그 속에서 저희들은 변화하고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수히 반복되는 진실 속에서 동지 여러분들은 올바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역사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역사는 단결을 부르고 탄압을 이겨내는 투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첫 시초가 87년 1월에 있었던 상고문 사건입니다. 상고문 사건은 노동조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느 누가 가장 먼저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이러한 상고문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고문이 온 야대에 뿌려졌고 그 상고문에 따라서 현장이 난리 났겠죠.
현장이 난리 났는데 주위를 찾지를 못해 이걸 누가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87년 2월달에 상고문 2가 뿌려지게 됩니다. 상고문 2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노사협의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착취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인쇄기가 없었거든요. 일일이 철심으로 적어서, 청사진에 철심으로 적어서 이렇게 인쇄 등사라고 하죠. 등사를 해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첫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첫 단체 교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임금 7만원 이상, 가족수당 상여금 600% 인상, 87년 2월 20일 날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김우중 회장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포 강남호 호텔에서 시도중에 이숙기 열사가 처음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모 열사가 투쟁으로 PD시원에서 분신 사망하게 됩니다. 박진성 열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박진성 열사가 사망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는 오만 자극들이 다 들어옵니다. 빚 때문에 그랬니, 가정사가 불안했니, 가정사가 뭐 엄마가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됐니라고 하는 막 온갖 유언비어로 이 박진성 열사의 사망을 갖다가 왜곡하게 됩니다. 그 왜곡에 분노한 박진성 열사의 친구인 이상모 열사는 다시 이게 그 담화문입니다. 그 담화문이고, 이상모 열사가 5월 29일 날 기숙사에서 분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모 열사가 분신 사망하면서 그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22명의 동지들이 구속되거나 해고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사들의 역사고 노동조합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역사는 반복되고 형태만 다를 뿐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받아봤던 제안들이죠. 맞습니까? 말 안 해줍니다. 눈빛만 봐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동지 여러분 스스로 견뎌내고 당당하게 견뎌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훗날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어서 동지들의 선택을 분명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95년 회사에 신경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통제되고 조합원들 하나둘씩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의 각성과 노동자의 단계를 호소하면서 6월 21일 특수선 식당 옥상에서 박사문 형사가 네 번째로 투신 사망하게 됩니다. IMF 때는 그때 막 금부치 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금부치 팔고 하면서 금부치 파는데 일하면서 노동조합도 회사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단 내부터 살아야지. 회사가 살아야 내부터 사는 거 아니야? 회사가 한 푼을 더 벌고 흑자가 나야 누구들도 성과가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좀 참아봐. 지켜주고 해가 대분들 아무것도 우리 너한테 줄 것도 없어. 라는 배우의 모든 조합들이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최대린 여사께서 또다시 분신 사망하게 됩니다. 분신 사망하면서 일독교에서 목숨을 던져서 분신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다시 노동조합이 지켜지고 조직력이 또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투쟁 속에 쓰러져간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회사에 입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러 입사했죠. 예, 월급 많이 받고 성과는 상여금 많이 받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노동안전실 식구가 지금 현재 9명 제일 많은 식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한 작업 현장 건강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삼 노동안전실장 동지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전교육을 맡은 노동안전보건실장 유동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84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11월이면 40년 차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저처럼 오랫동안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교육은 자격증이 있어서 실시합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일하던 도중에 업무와 관계되는 직업 또는 작업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성 재해 그리고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근로계 질환 등 이 직업성 재해 이것으로 인해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요용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보호구는요, 여러분들이 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유해물질 또는 위험요소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호구를 청하지 않거나 작업 내용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보호구에 또 결함이 있어서 성능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해물질에 폭력되거나 또는 안전상에 노출이 돼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2015년 5월 20일경에 이안동에 있는 호선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요 위에가 헬리데크인데 요 위에서 발판을 해체하는 도중에 떨어졌는데 요 높이가 70m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안전벨트를 고리를 체결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분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는 제목으로다가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하여튼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작업을 하시면서 다치는 일 없이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는 고맙겠습니다. 항상 노동안전보건실, 노안실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안전한 노동 현장을 위해 알차게 해주신 유동삼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봐서 그런데 잠이 많이 오시죠? 저도 거기서 많이 줬거든요. 잠이 많아서. 일단 제가 중요한 걸 좀 4가지 메모를 해봤어요. 딱 4가지만 기억해봅시다.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자, 안전보호를 철저히 착용하자. 둘째, 다치거나 사고를 목격 시 219에 신고하자. 다치거나 아프면 눈치 보지 말고 보고하고 치료 및 산재를 요구하자. 예.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노동자의 도움을 요청하자. 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자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예. 우리 노동자 투쟁에서 제1선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유철 시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지쳐 보이시네요. 현장에서 좀 일하시다가 이 또
강의 공간에서 교육받는 게 제가 뭐 보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일단 먼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도선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철입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아까 시간에 투쟁 구호를 외치는 거 보니까 올해 투쟁이 12걱정이 됩니다. 좀 어색할 건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진 자들의 권력에 맞서서 싸우고 대항하고 투쟁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구호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호거든요. 저도 이제 조직부장을 해보고 집회에서 파업 선동이나 파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 구호가 일치단결해야 뭐든지 시작도 좋고 끝도 마무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다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투쟁을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제가 선창하고 아까 배우신 대로 한번 하고 지혜장과의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총단결로 이상투쟁 승리하자! 전투하고 총단결로 이사투쟁 승리하자. 이사투쟁 승리하자. 이사투쟁 승리 투쟁. 감사합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지만 경선 배양 시절에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오션에 입사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작년까지 현장 대연을 좀 하고 있었고 이 조합활동 노동운동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82년생 빠른 파기 43살이고요. MZ 세대 끝자락에 딱 교명이 걸려있는 그 지혜자로서 전국 어느 사업장에 가도 제 지금 나이가 그 지혜자로서는 노조간부로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좀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동기들의 어찌 보면은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다른 세대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는 좀 입장이고 말로만 뭐 MZ 세대를 위해서 말로만 MZ 세대를 위한 뭐 정책이나 뭐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충분히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는 세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동기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현장 투쟁을 실전 투쟁을 통해서 수도 없이 외치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도 하고 엄청난 투쟁을 우리 선배들 그리고 이 활동가들 해왔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투쟁으로 인해서 회사랑 교섭을 해서 신입사원 채용을 얼마 하겠다라는 합의를 만들어냈고 그 동기들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또한 어쨌든 뿌듯한 마음이고 동기들의 입사에 어느 정도 좀 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회장과의 대화 시간이라서 주어진 시간은 저한테 지금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노동조합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앞에 우리 다른 부장님들한테 설명을 쭉 드렸을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올해 노동조합은 두 가지가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기존 집행부 때 합의해가지고 합의한 사안들이 지금 안 지켜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불거진 사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RSU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RSU 문제라든지 3, 4분기 때 했던 노사 협의 안건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협의기구를 종료를 하면서 우리 신입사원들, 09년부터 12년 입사하신 분들 해외 연수를 가야 되거든요. 해외 연수,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동기들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 안 지켜진 문제들, 여기 출퇴근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지금 회사 일방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서울에 가서 2달 정도 한 두드렸습니다. 투쟁을 하고 김승현 회장이 먹고 자고 있는 집 앞에도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하나 본사 63빌딩 앞에까지 가서 3군데를 진을 쳐가지고 투쟁을 좀 해왔었고요. 현장에서는 암벽을 틀어막고 8시까지 암벽을 틀어막는 준법 투쟁도 배치를 했었고 정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쟁들은 사실상 역량 하나씩 다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대화로서 좀 교섭을 좀 해가지고 풀어보자라는 좀 제안이 있었고 어쨌든 노동조합도 동기들이 거니까
그다음에 성과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있고 또 이제 또 24년 단체 교섭을 해야 됩니다. 동지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단체 교섭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 조건에 대해서 회사랑 교섭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뭐 정기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사업관계 개선위원회 협의회 뭐 있지만 어쨌든 단체 교섭이 우리가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과 노동 상권을 통해 가지고 회사랑 공식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럼 합법적으로 쟁취를 해서 우리 임금에 꽂아놓고 우리 복지에 실질적으로 꽂아놓고 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1년 중에 기간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 기간에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을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고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서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파악권을 얻어서 파악을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하는 거죠. 젊으신 동기들이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투쟁이 뭔데 너무 막 예스러운 단어고 진짜 아재 같은 너무 구시대적인 이런 단어로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진 자들, 자본이든 정부든 그들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이 그 계급과 소통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버스가 불편해서 버스 목소 좀 바꿔주십시오. 버스가 왜 안 옵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투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투쟁하지만 모든 것이 자꾸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장을 하고 그다음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해가지고 바꿔내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투쟁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쟁을 대우조선 지회는 36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근로조건, 노동조건이 그런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고 그런 투쟁을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결국은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울 사람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상무집행위원이라고 제 조끼를 입고 있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확하게 지금 개성 3부위원까지 31명입니다. 대의원이 52명입니다. 합해봤자 83명이죠. 조합원이 4,850명 정도가 됩니다. 제 야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83명이 아무리 투쟁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구속을 각오로 하고 뭐 골략 크레인을 점거하든 뭘 하든 해서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결국은 조합원 동기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켜주고 현장에 각종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나의 그 기본권을 해치는 생존권을 해치는 것에 인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회사에 들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많은 좀 현장에서 많은 눈치도 보이고 형님들도 일하고 하는데 하겠지만 지금 세대들이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지 나의 권리를 본연받기 위해서 다양하게 SNS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세대들이고 지금은 많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형님들 세대는 정말로 당하면 당하는 대로 볼트 하나 가지고 나갈 때 장갑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걸려가 빼고를 당하고 이런 세대였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동지들 한 분 한 분 노조 간부가 바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고가 깨어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고 크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정말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고 항상 노동자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정확한 사실들을 좀 판단하시고 회사 관리자라든지 뭐 불순한 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뭐 배우나 협박 당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핸드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꺼내서 구글 플레이나 하여튼 가면 대우조선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시면 대우조선 지혜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 한번 다운받아가시고 보면은 단체 협약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단체 협약서가 핸드폰만 열면은 다 나오게 문장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꺼내셔가지고 한번 깔아주십시오. 깔아서 단체 협약서를 안에 들여다보면 동지들의 노동 조건이 해산하기 협의가 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조퇴를 하고 싶다. 조퇴는 몇 시부터 가능하다. 내 임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침해받을 때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담당 대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바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꼭 자신들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서는 모사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거 한번 꼭 좀 따받아가지고 봐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대우조선 지회 치면 나옵니다. 지금 야심차게 우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구독수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보면 각종 영상이라든지 그 영상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우조선 지회도 구독 한번 좀 해주시고, 그 밴드에도 보면 대우조선 지회 치면은 나옵니다. 꼭 가입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활동들이 어쨌든 노동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주시고, 오늘 지회장과의 대화 시간인데, 시간이 좀 없어서 다른 얘기는 제가 좀 생략을 좀 드리고, 혹시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궁금했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혹시 뭐 요즘 돌아가는 현안이라든지 회사 관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궁금한 것 이런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좀 우산이 3개 남았다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동의 말씀하십시오. 예. 명직 출퇴근 버스는 현재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기존에는 이게 뭐 언제 시행한다고 발표까지 했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 바뀌고 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거제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 통근버스를 갖고 뭐 대량으로 실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버스 계약상에 또 문제가 좀 있더라고. 행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 있고, 이런 모사간에 명직 출퇴근 버스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공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부분, 행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명직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직 사십니까?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명직 통근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우산 한번 좀 챙겨 가십시오. 혹시 또 다른 동지들 안 계십니까? 평소에 현장에 말씀하십시오. 혹시 그 RSU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게 왜 회사가 지급을 안 하는 건지, 대상자가 RSU가 우리 기존에 이제 그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이제 뭐 주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에 우리 스톡 옵션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톡 옵션은 받으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RSU는 그 베스팅 기간이라고 3년 안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갖고 그 기간이 안 되면 못 받고 못 하는 거죠. 지급을 받더라도 3년 뒤나 5년 뒤에 그 기간 뒤에 이걸 이제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300%를 회사가 지급을 하겠다가 내가 협상할 때 300%를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150%는 주식, 150%는 현금으로 작년 12월 한 달 주식 종가 평균을 해서 본인들의 기준임금 상임을 받는 거 보너스, 그게 100%라 치면 그 돈에 300%, 3배를 그 해당되는 돈을 주는데, 이게 나중에 3년 뒤에 만약에 12월 종가 평균이 10,000원이다. 근데 3년 뒤에 지급받을 때 20,000원이 되겠다. 주식 가격이. 그러면 300%, 600%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00원이었던 게 3년 뒤에 5,000원이 됐다. 그럼 300%가 150%로 쪼그라들겠죠.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합의는 좀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RSU를 합의했을 당시에는 그 상생 선언문이라 해가지고 3장짜리 노사간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선언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합의할 때는 저희들 현장에는 매각 1호금 쪽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좀 되어 있었고요. 그 문구상에 보면 2023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 합의서 안에. 그런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2023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가 현저하게
미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 합의할 당시에는 이 매출 목표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언적 의미라고 이제 노사간에 뭐 구두로 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합의서는 2023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시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합의서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던 겁니다.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급이 안 되었고, 물론 그 사이에 저희들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회사한테 줄곧 요구를 했습니다.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현장 전체가 현장 구성원들이 매각 유료금을 알고 있으면 그건 매각 유료금이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성과도 아니다. 이런 주장, 다양한 주장을 어쨌든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서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활로를 좀 끌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게 지금 많은 논란이죠. 오늘도 뭐 다른 전 집행부 제조직도 유인물이 나오고 뭐 했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 뭐 안전장치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좀 해서 그 안전장치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들하고 노동자 감사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오늘 확인을 하려고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RSU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전 집행부, 현 집행부, 누구 집행부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노동조합은 집행부가 바뀌어도 영속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집행부가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노사 간에 구도로 합의를 했든 문건으로 했든 뭐 길성을 했든 술 먹다가 했든 노사 대표자 간에 합의를 했던 어떤 사항이라도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쪽이 회사가 일반적으로 파기를 하는 게 팩트고요. 그 파기를 했으면 농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거고 집행부는 어쨌든 이 3년 뒤에 어쨌든 이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받아도 3년 뒤에 받는 거고 내년에 받아도 3년 뒤에 지금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 올해 24년 단체교섭이 지금 곧 시작입니다. 5월 21일이나 23일 정도에 단체교섭 첫 상견례를 하면은 매주 이제 화목 2번 교섭을 하거든요. 그럼 쭉 교섭을 하다 보면 이제 10회 정도 교섭을 하면 의견 불일치를 보고 조정 신청을 합니다. 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쟁행에 찬반 투표를 하고 파업을 쟁취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데 RSU도 중요하지만 24년 단체 교섭이 정말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사안입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단체 교섭은 전부 모든 것을 우리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쟁도 두 달 동안 했지만 단체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조합도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겠지만 집행력도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체 교섭도 준비를 해야 되고 RSU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대화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좀 특별협의체라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노사 간에 좀 교섭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뭐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감성이라는 공식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매주 금요일마다 대형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던 발언들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얘기들을 최대한 좀 듣고 얘기를 해주시고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말씀해 주세요. 의료 추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지급 받기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교섭하면서 요관으로 신입사원들, 신입동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완전 잠바도 없고 이런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추가로 요구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저 성함을 나중에 주시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복을 추가로 한번 준다는 말씀.
그걸 들었습니다. 아,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뭐 겨울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잠바도 막 그랬죠, 맞죠? 우리 작업 같은 거 그것도 요번에 단체 교섭안에 요번에 해가지고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독향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사는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절대로. 뭐 진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절대 공짜로 안 주거든요. 다 농자를 연봉해야 되고 대화가 안 되면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쟁하지만 그런 것도 다 투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RSU가 지급이 되면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2월 재직자 기준, 올해 2월 재직자 기준으로 원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후에 협의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합의했던 기준으로는 재직자 기준이었죠. 2월 재직자. 지금 2월 재직자. 지금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 몇 월달에 입사하셨습니까? 올해 3월 1일자입니까? 올해 3월 1일요. 나중에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회사가 제한적으로 RS 2개 정도 입장을 하면 현재 재직하시고 계시는 조합원 동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안 적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면 진짜 두 달 전에 입사를 하십니다. 편하게 좀 질문 주시면 되더라. 제가 뭐 다 안 넣어 어느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와서 또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학원계라고 신규 신에서 체험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사는 신규 체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빵민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한 700명에서 750명 하반기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밀어넣겠다. 직고용을 해서라도 750명 정도, 700명을 밀어넣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들 같은 정규직 인력은 필요 없고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먼저 이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하는 게 맞다. 당연히 신입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뭐 이거는 제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로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 하면 정말로 노동자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터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을 넣겠다. 그럼 정규직 직영 조합원 동료들을 한 300명 넣겠다. 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위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섭을 통해 갖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새로 들어온 이 하나 경영진들은 일단 조금 노동자를 조금 이렇게 파트너보다는 발 아래 약간 좀 밑에 있다는 그게 깔리는 것 같아요. 노동자합이 회사하고 합의를 안 해야 되는 조건들은 협의만 해야 되는 필요한 이런 조건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회사 그 기업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 교육도 원래 저 갈 때는 2박 3일씩 해가지고 다른 곳에 리조트나 전문 교육계에 가서 2박 3일 숙박하면서 정말 좀 뭐 밤에 단결 행사도 하고 정말 좀 진짜 교육단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교육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작년 대회할 때도 무슨 이런 생산직은 어디 뭐 그것도 아니고 이따위 교육을 시키냐 저도 막 대회 때 막 강의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방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동자도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합원들은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지금 우리 조합원들은 농작을 먼저 비난하거든요.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나 잘못된 시행들이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비난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노동자 역사가 워낙 오래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노동자가 편하니까 노동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고 대조직들도 이제 그렇게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노동자들 동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투쟁을 하고 교섭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조직이지 동기들의 뭐 노동 조건이나 권익을 해치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21대 저희 지금 집회부가 재선거까지 가는 집동 끝에 좀 당선을 한 이후에 노동자 업무가
한 달하고 10일, 40일 정도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40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업무 공백을 메꾸려고 하면. 그래서 다치기서부터 요구한 전달식을 3월 말에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 게 한 15일 정도 좀 줄였거든요. 4월 18일 날 요구한 전달식을 했고 요구한 전달식 오신 동지도 계시던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섭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하기 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쫙 해가지고 휴가 가기 전에 돈도 좀 받고 은행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올해는 단체 협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하나자본을 상대로 첫 해입니다. 회사는 그렇겠죠. 우리 5번의 열사가 이 만들어 놓은 단체 협약을 목숨 버리고 싸워가지고 깨주로 피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단체 협약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하나 계열사보다 자기연령이 많습니다. 우리 단협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꾸려고 하겠죠. 축소를 시키려고 하겠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싸움이 있을 거고 저희들은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난 좀 긴 투쟁 그리고 좀 극한의 투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대 집행부가 어떤 투쟁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감내하고 동지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 투쟁도 우리가 추동해내서 하나자본을 상대로 좀 싸우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7위입니다. 제게 7위. 김승현 회장 맞다 얘기하시죠? 싸우다가 우리 집에 맞다 생각을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제게 7위 대거대자본 하나자본을 상대로 21대 집행부 대우선 노동조합이 한번 싸움을 펼쳐보려고 하니까 동지들께서도 아직 입사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아직 잘 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항상 노동조합이 하는 방향이라든지 투쟁 지침을 눈여겨봐 주시고 만약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노동조합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만 좀 인식을 가져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탈에 김유철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말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자에게 문자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권효봉 대표에서는 검색해도 전화번호가 안 나옵니다. 근데 김유철이 나오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밖에서 우리 신입 동지들과 함께 밖에서 사회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좀 많이 조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지들과 딱딱하게 만나지 않고 밖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삼겹살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만나는 시간도 한번 계획하고 만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일찍 맞춰주셔야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일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24년 투쟁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쟁!